팩트에 근거해서 뉴스의 숨은 뜻까지 분석해드리는 와이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치킨 게임을 벌이면서 서로에게 부과했던 상호 관세를 일단 90일간 대폭 낮추면서 내인각 기간 동안에 추가 협상을 계속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런 합의는 그동안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미국과 중국 양국의 경제 현실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충돌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대승적인 결단을 내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문제를 와이타임스가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으로 12일 중국과 미국은 상대국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90일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는 세계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고 세계 2대 경제권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무역전쟁에 일시적인 냉각 기간을 갖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어서 양측 모두 미국이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30%로 인하하는 일시적 유예 조치를 환영하고 있지만 분석가들은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와 미국 무역대표 그러니까 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는 중국 부총리 허리펑이 이끄는 중국 대표단과 제네바에서 주말 회담을 한 후에 12일에 미국이 중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145%에서 30%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베이징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전면 관세를 125%에서 1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면서 두 가지 관세 인하 모두 14일 수요일부터 적용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기간에 상호 관세 협상을 진행하기로 한 만큼 양국 간의 최종적인 관세는 추가 협상을 통해 정해질 전망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합의 내용을 공동 성명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베센트 장관과 그리어 대표는 제네바에서 이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 내용을 발표했고 미국 백악관과 중국 상무부는 각각 공동 성명을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관세 30%는 기존 펜타닐 관련 20%의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10%의 상호 관세를 합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에 맞서서 중국도 최소한의 10% 상호 관세를 남겨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련 관세 20% 제외하면 미중은 각각 10%의 상호 관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일단 글로벌 최대 무역국인 미국과 중국이 잠정 합의에 이르면서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인한 시장 등의 우려가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다른 국가를 상대로 한 미국의 협상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이번 미중 간 관세회담과 관련해서 베센트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양국 대표단은 어느 쪽도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양국이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 성분의 밀거리를 단속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서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닫던 양국 간의 관세 전쟁이 일단은 숨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그렇다고 미중 간 관세 전쟁이 모두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양측은 추가적인 무역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논의에도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미국 측에서는 베센트 장관과 그리어 USTR 대표가 참여하게 됩니다. 백악관은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추가 논의는 중국과 미국 제3국에서 번갈아 진행될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 협의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베이징은 수출 제한 및 수십 개 미국 기업의 블랙리스트 등록 등 일부 비관세 보복 조치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날 회담 이후에 우호적이지만 건설적인 형태로 전면적인 리셋 그러니까 재설정 협상이 있었다고 밝혀서 합의 도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사실상 교역 관계를 단절했던 양국이 얼굴을 맞대고 현안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무역 전쟁의 긴장 수위가 낮아지긴 하겠지만 양국 간의 관계 악화를 완전히 막기에는 역부족일 수도 있다 하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여기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아시아 전역의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이 관세 부분 철회를 포함한 협상 세부 사항을 기다리면서 상승세를 보였지만 분석가들은 이번 발표가 무역 합의에는 크게 못 미치며 향후 협상의 시작일 뿐이라고 경고했다고 짚었습니다. 투자은행 나티시스의 알리시아 가르시아 헤레로 수석 이코노미스트 워싱턴 포스트에 이번 합의는 해결책이 아니다면서 이는 분열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더 천천히 더 적은 비용으로 진행될 뿐이며 이번 회담은 기본적으로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피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이와 관련해서 분석가들은 12일의 공동성명이 무역전쟁이 열기를 식혔지만 베이징과 워싱턴 간의 악화되는 관계의 전반적인 방향을 바꾸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면서 이번 합의가 향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회담을 위한 길을 열어준 것이며 무역전쟁을 종식할 최종 합의는 양국 정상 간 만남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USTR의 그리어 대표도 양측이 협상을 지속하기 위해 일시 중단에 동의를 하긴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그 부분은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라고 짚었습니다. 또 상하이 푸단대학교 미국학센터의 송고유 부소장은 트럼프가 다시 집권한 이후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전쟁을 시작한 이후에 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면서 협상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중 관계의 앞날을 긍정적으로 전망한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미중 양측 모두 이번 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중국 정치 전문가인 알프레드 우는 12일에 공동성명으로 양측 모두 승리를 거머쥐었다면서 중국은 무역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선의의 국제적 행위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하게 대응하여 베이징 협상 참여를 압박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알프레드 우 교수는 합의가 진행 중이지만 끝까지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봤습니다. 중국의 분위기도 최근 들어 확실한 조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성명은 최근 몇 달 동안의 허세와 달리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음을 보여준다면서 세계 무역의 진정한 수호자로 베이징을 내세우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거듭 다짐해온 중국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 합의에 도달하기를 바란다고 밝힌 후에 최근 수사를 완화했다라고 짚었습니다. 중국이 트럼프의 긍정적 메시지 이후에 돌연 분위기를 톤다운하면서 온화하게 조절했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어서 분석가들은 무역전쟁이 두 경제 모두에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다고 말한다면서 무역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중국 경제는 이미 만연한 실업률, 침체된 소비지출, 다가오는 디플레이션 위기에 시달리고 있었다라고 짚었습니다. 지난 10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0.1% 하락해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고 기업이 고객을 유치하기에 가격을 낮췄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출은 유지가 되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이 여전히 제3국을 거쳐서 미국의 상품을 판매하는 관행, 그러니까 환적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 내에서는 국영 언론이 앞장서서 베이징이 회담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관영신화통신이 이날 논평에서 미국이 지금 이 순간 진정을 해야 할 일은 중국의 선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선의와 인내에는 한계가 있으며 우리를 끊임없이 억압하고 협박하거나 약속을 어기는데 거리낌이 없는 자들에게는 결코 사용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민족주의 성향의 타블로이드 황구시보의 전 편집장이었던 후시진은 이날 중국이 원칙에 있어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다면서 이 전환점은 바로 중국의 용감한 투쟁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회담이 시작되자 영향력 있는 국영 블로그인 위이안탄테는 베젠트가 빈 쇼핑카트를 밀고 스위스로 달려가는 모습을 담은 카툰을 게재했습니다. 이어서 11일에는 중국이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을 담은 애니메이션을 게재하면서 미국 왜 침착하게 행동하지 못하는지 묻는 캡션을 달았습니다. 중국이 일부 관영 매체를 통해 자신들의 승리라고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민족주의적 성향의 과도한 주장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중국이 풀어가야 될 숙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중국의 일방적인 무역 흑자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카드를 미국 측에 제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나마 미국과의 무역 흑자 규모를 줄여주었던 보잉의 항공기금에도 중국 측이 취소해버린 상황이라 이를 어떤 식으로 복구할지도 관심거리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 중 하나는 펜타닐 문제입니다. 이번 미중 관세 협상이 쉽게 풀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펜타닐, 그러니까 좀비 마약 문제에 대해 중국 측이 아주 성의 있게 접근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중국 측 협상단에는 마약 단속 관련 최고위급 책임자 중 한 명인 왕쇼홍 공안부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번에 마약과 관련해 합의된 부분에 대해 중국 측이 얼마나 성의 있게 접근해 나가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는 90일간의 냉각 기간 동안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남은 과제는
중국의 환율 조작과 기술 스파이 문제 등에 대한 의제들인데 이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고위급 회담이라든지 정상회담을 통해 추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이 풀어가야 될 과제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수석 아시아 이코노미스트인 마크 윌리엄스는 연구 보고서에서 이번 합의가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입장으로부터 또 다른 상당한 후퇴라면서, 왜냐하면 이번 합의에는 중국의 환율이나 무역 불균형에 대한 어떤 약속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또한 90일간의 휴전이 지속적인 합의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특히 미국이 다른 국가들을 설득하여 중국과의 무역을 제한하려고 계속 노력한다면 더욱 그렇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와이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추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